혹시 혈관이 확장되거나 울퉁불퉁 튀어나와 이 더위에도 얇거나 짧은 옷을 못 입고 계십니까? 혹은 쉽게 다리가 붓거나 저리다면 당신도 하지정맥류?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약 15만 명에서 2017년에는 약 17만 7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중장년층 여성 환자에게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만 몰랐던 하지정맥류 이야기, 지금부터 마수다에서 펼쳐집니다.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병인지 장성강 원장님께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흔히 다리에 힘줄이 불룩불룩 우들두들 튀어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사실은 힘줄이 아니고 피부 밑에 있는 정맥혈관이 붉어지고 팽창되고 꾸불꾸불하게 튀어나온 걸 말하는 혈관 질환인데요. 일종의 혈관이 변형된 혈관 변형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리 정맥혈관에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는 일종의 혈관 질환입니다. 정맥류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 다리에 있는 정맥혈관은 피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는 일방통행성 배관이다, 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맥혈관 내에 밸브, 판막이 있어서 피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교통정리가 다리에서 몸통으로 피가 올라오게끔만 정리가 되어 있는 혈관인데, 혈관 안에 있는 밸브, 판막이 고장나면서 다리의 피가 몸으로 거꾸로 역류를 하고 있는 거죠. 중력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몸통의 피가 다리로 쏠리게 되고, 다리 정맥 입장에서는 쏠리는 피에 의해 가지고 풍선에 바람 집어넣듯이 혈관이 불룩불룩 붉어져서 결국 늘어나서 우들우들하게 되는 것, 이걸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관이 붉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붉어져서 혈관이 막혔다는 그런 게 아니고 혈액 역류로 하는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원인이 있을까요? 고장의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원인이라고 할 만한 건 아직 뚜렷이 뭐라고 딱 붙여본 적이 없고, 정맥류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이제 제일 강하고 흔히 얘기하는 게 유감스럽게도 유전성 요인이 있습니다. 체질적인 면, 집안 내력 같은 그런 유전성 요인이 대략 환자들의 20에서 50% 정도에서 유전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나이나 이런 거보다도 성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약 2배 내지 3배 정도의 정맥류 발생 비율이 높은데요. 이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정맥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정맥혈관 내 판막을 약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남자에 비해 여자분들이 정맥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그런 성별 비율이 있고요. 나이 먹으면 피부만 탄력을 잃는 게 아니라 혈관도 탄력을 떨어지니까 그런 노화에 의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는 그거 오래 서 있어서 그래 어쩌서는 직업적 외적인 요인이죠. 장기간 서 있는 것도 하나의 정맥류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면서, 심지어는 내적인 요인, 내가 내과적인 질환, 특히 심장이나 내분비계나 간, 여자분들 같은 거 유방, 자궁 이런 쪽에 내분비계통과 연관 있는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도 이 또한 하나의 하지정맥류를 유발 및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고 할 때 얘 때문에 얘가 생겼어라는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하나의 정맥류 유발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도 또 있겠죠? 아까 제가 혈관이 고장났다는 표현을 썼죠. 말 그대로 정맥류 치료 방법은 고장난 혈관에 대한 치료 자체가 먹는 약의 효과나 주사로의 약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인 치료를 들어가는데, 그 치료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굵고 큰 혈관들은 물리적으로 직접 수술을 하는 수술적인 방법,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못하는 가늘고 얇고 피부석에 처박혀 있는 잔혈관들은 그 혈관에 화학적으로 약물을 주사로 집어넣어서 주사약으로 혈관을 병화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주사약이 혈관에 안에서 혈관을 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 말고 요즘은 여러 의학기구가 나와서 환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방법, 그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 심지어는 요즘은 늘어난 혈관을 혈관 안에 화학적인 본드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이렇게 붙여서 쪼그라뜨리는
수술 방법도 있을 정도로 정맥류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방법과 치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혈관을 수리하는 수술, 주사로 치료, 화학적으로 주사로 치료하는 경화해법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저리고 지나고 이런 거에 대한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맥 혈액 순환제, 속칭 정맥류약이라고 하는 약물요법으로 증상을 좀 호전시켜주는 대증요법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하지 정맥류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나요? 합리학에서는 고전에서 살펴보면은 하지 정맥류와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근류, 근육 근자에 혹류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근육이 튀어나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된 그런 문헌들도 있고, 또 비증,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뗀뗀하고 뭐 이런 느낌들을 표현한 비증이라는 것도 있고, 정맥 노창이다 이렇게 해서 정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이러한 하지 정맥류의 치료법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약간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침과 뭐 피 빼는 부항들이 상당히 우리도 좀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좀 깊은 치료가 들어가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약이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약을 같이 써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다리를 너무 많이 써서 다리에 무리가 가서 생기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보통 우리가 다리가 아프다, 불편하다 그러면 다리가 무리해서 아프거나 다리를 많이 쓰면은, 즉 속칭 다리가 혹사하다 그러면 다리가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혈관은 혹사당하는 조직이 아니고 다리를 너무 안 쓰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리에 있는 근육들, 특히 종아리, 장단지 근육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순환 펌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2의 심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리 혈액순환에 관여를 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따라서 다리를 쓰고 활동을 해서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을 많이 활동을 해줘야 다리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다리에 피가 쏠려서 고여있는 게 아니라 퍼올리는 순환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맥류 입장에서는 하체 운동, 다리 운동, 걷기 운동 같은 다리 활동, 다리 근육 활동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되고 정맥류 예방을 주고, 실제로 정맥류가 많이 생기는 환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장시간 오래 서 계신다거나 장시간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정맥류가 많이 생길 정도로 오히려 다리를 안 쓰는 게 정맥류에 해롭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상관이 없나요? 그냥 편하게 걷기만 해도 되나요? 그럼 일단은 제일 큰 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내가 근력이 약하고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정맥류 싸돌아댕기라 그래서 걷기 운동하라 그래서 갑자기 해서 다리 혈액순환 촉진시키겠다고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운동해서 근육을 혹사시키면 근육이 혹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은 모든 운동은 본인의 체력량과 운동량에 맞게 충분한 워밍업과 체력에 맞게 들어가는 데인데, 뭐 어느 정도까지는 심하고 어디는 아니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맥류 예방 차원이나 또는 정맥류 증상 완화 차원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30분에서 다리 상황에 맞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 산책 정도나 가벼운 조깅은 하십시오. 특히 그 중년 여성분들 걷기 운동 하세요 그러면 양쪽에 물병 들고 파워워킹을 막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산책 정도로 편하게 하시다가 본인이 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춘 적정한 다리 운동은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 정맥류는 수술하고 치료해도 또 재발되더라. 정답은 X입니다. 재발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요. 정맥류 치료를 할 때는 이 많은 혈관들 중에 요 두 개가 고장 나 있으면 요번엔 요것만 수리를 합니다. 요것만 치료를 해요. 나머지 혈관들이 지금은 고장 나 있지 않은데 향후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그리고 또 고장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재발이 아니고 수리한 혈관이 또 고장나는 게 재발이고, 신생 정맥류, 새로운 정맥류가 또 생기는 거죠. 근데 환자들이 볼 때는 다리에 혈관이 붉어진 거 가서 치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혈관이 또 붉어지더라.
다리의 혈관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재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맥류는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재발은 없으나 유감스럽게도 체질적인 면, 유전적인 면이라고 아까 요인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맥류가 생긴 사람은 새로운 정맥류가 또 생길 위험성은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족욕이 하지 정맥류에 좋으냐라기보다는 따뜻한 족욕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다리에 그동안 활동했던 노폐물이라든가 우리 흔히 근육의 젖산이 축적이 된다고 하죠. 그런 혈액순환 개념에서는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인 경우에는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면 정맥류, 아까 말한 혈관이 늘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다음에 저희가 족욕이나 반신욕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데 밑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앉아 있으면 다리에 피가 더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피가 쏠리는 것보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또 뜨거우니까 동맥혈까지 쏠리게 되면 안 좋게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실 때 앉아서 족욕을 하실 때 가만 계시지만 말고 발목을 이렇게 발목 운동을 해주시면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다리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을 쓰겠죠. 혈액순환이 돼서 가만히 쏠리고 있는 것보다 발목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혹시 도움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정맥류뿐만이 아니고 다리 쪽에 순환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으시고 뭐 무릎이니 발목이니 다 퇴행성들이 많이 와 있으셔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기체조 중에서도 이제 한 2가지 정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처음에 추천드리는 게 저는 발끝 부딪히기.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아니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딱 붙이고 앞에만 이렇게 때려주시는 거. 이것이 어느 정도는 하체 쪽 기혈순환도 도와주고 또 우리 한방에서는 수승화강 상태가 돼야지 우리 몸이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한다. 이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머리 쪽에 있는 열을 내리고 다리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건강 유지에 상당히 좋다고 한 가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2번째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모관 운동이에요. 모관 운동은 땅에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팔다리를 직각으로 올리시고 이제 강하게 흔들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하체 쪽, 팔다리 쪽 순환 개선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 또 하지 정맥류 자체도 어느 정도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